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공기청정기하고 실내 가습기입니다. 안 그래도 가습기 한다고 했더니 국장님께서 지금 보고 있는데 왜 어떻게 안 나오는 거 아니냐 하셨는데 제가 공지사항을 봤는데요. 이게 시즌 제품이래요. 저희 가습기가. 그래서 가을, 겨울에만 출시가 되고 봄, 여름엔 다시 들어가는 제품이라서 제가 조만간 다시 이 가습기가 출시될 것 같아서 오늘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공기청정기인데요. 저희 공기청정기 다들 쓰고 계시죠? 안 쓰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집에 공기청정기 없는 집이 요새는 없을 정도로 공기청정기에 중요성이 있는데 저희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먼저 나온 게 2단짜리고요. 지금 두 번째 나온 중형으로 1단짜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내 공기를 환기는 자주 하시나요, 여러분? 네, 실내 공기 우리가 밖에 나가면서 마스크도 쓰고 미세먼지도 막는다고 하지만 실내 공기가 그렇게 깨끗한 편이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나 가스나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쌓이는 이산화탄소들이 하루에 적어도 2번에서 3번 정도는 꾸준하게 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평상시에 그걸 잘 하지 않고 있죠. 바깥 공기가 더 더러울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8, 90%는 실외가 아닌 실내에서 마시는 공기다 보니까 실내 공기질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밖에서 마시는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뇌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학계 연구 논문이 있을 정도로 이 이슈가 심각했었는데요. 심장과 뇌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 1 마이크로그램이 증가할수록 심장병 위험이 36%가 증가가 된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관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대까지 도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한 번씩 그럴 때 있잖아요. 바람이 불었는데 눈에 뭐가 들어간다. 눈에 뭔가 따가운 느낌이 있고 코가 간지럽고 이럴 때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들의 영향이 끼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세먼지 종류도요. 그냥 미세먼지가 있고 초미세먼지가 있고 극초미세먼지까지가 있대요. 이런 미세먼지들이 우리 몸에 쌓이다 보면 혈관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몸속 어딘가에 안 좋게 작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머리카락의 5분의 1 정도 크기가 되는 미세먼지와 그 5분의 1의 또 다른 25분의 1만큼 초미세먼지의 입자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으니 우리가 이걸 잘 걸러서 호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음, 미세먼지는 실외는 계속 통풍이 되고 환기가 되다 보니까 떠돌아다녀서 그렇게 우리한테 끼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대요. 직접적으로. 그렇지만 실내에서 환기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이게 실내에서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는 게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 실외 온기 공기 오염으로 사망한 사람은 370만 명인데 실내 공기 오염으로 사망한 사람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우리가 한창 코로나로 자가격리다 뭐다 하면서 집에만 있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외부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와도 공기는 환기를 해줘야 된다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이러스 입자가요. 우리 공기청정기 필터로 걸러지는 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내에 계실 때는 공기청정기를 꾸준히 틀어주면서 실내 공기 정화를 목적으로 공기를 관리해 주시는 게 참 좋겠습니다. 저희 애터미 공기청정기는 디자인도 깔끔하고 가격도 저렴한 데다가 품질까지 좋아서 트리플 A 제품인데요. 일단 먼지 센서는 기본이고요. 이산화탄소 센서가 들어가 있고 냄새 센서를 감지하는 냄새를 감지하는 냄새 센서가 있고 그리고 온습도까지도 캐치를 해서 알려주는 똑똑한 제품입니다. 먼지 센서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극초미세먼지까지 체크하는 그 레이저 센서가 있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몇 마이크로그램인지를 우리가 이 앞에 있는 화면에 계기판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넘어가면 반드시 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AI 모드로 해놓으면 알아서 얘네가 감지를 해서 제대로 빨갛게 변하면서
제 목소리 들리죠? 제가 지금 좀 네. 끊기거든요. 네네네. 빨갛게 변하면서 이제 알아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 센서가 들어가 있는 공기청정기가 시중에 거의 없더라고요. 들어가 있으면 가격이 좀 비싸고 되게 그 좋은 센서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앞에 여기 리프레시 요 부분 보이시나요? 요 마크? 이게 아까 그 화면 앞에 딱 뜨면요. 띠딕 띠딕 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환기를 하라고 알아서 얘가 공기청정기가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환기를 하실 때는요, 공기청정기를 끄시고 최소 30분 정도 맞바람이 치는 곳에 창문을 앞뒤로 열어놓고 환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실내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면 어느 순간 노곤해지고 하품이 나고 머리가 띵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사람 많을 때도 그렇죠. 근데 혼자 생활할 때도 환기를 지속적으로 안 해주면 방에 탁한 공기가 쌓이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는 반드시 환기를 시켜주셔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우리가 두통과 하품 그리고 어지럼증이나 울렁거림, 메스꺼움 등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산화탄소 측정기가 요새는 방마다 있는 집들이 많았어요, 한동안. 지금도 이거를 많이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하나만 해도 제일 싼 게 7, 8만 원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 고가의 이산화탄소가 저희 공기청정기 안에 이산화탄소 측정기가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정말 똑똑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필터는 총 3개가 들어갑니다. 특허받은 극세프리 필터랑 활성탄 탈취 필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극세프리 필터에서 웬만한 먼지의 70%에서 85% 이상을 걸러줘요. 그래서 얘는 반영구적으로 쓰시는데요. 요거를 그냥 닫아놓고 쓰다 보면 한 달이고 2달이고 까먹고 청소를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극세프리 필터에 먼지가 너무 더덕더덕 붙어서 제대로 된 공기청정이 되지가 않아요. 기름기가 한 번씩 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얘는 제가 이제 요거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세척을 해주시면서 자연 건조하면서 그늘에서 말려주시면서 사용해주면 좋고요. 활성탄 탈취 필터 같은 경우에는 안에 활성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숲같이 생긴 알갱이들이 모터가 돌아가면 막 돌면서 냄새를 엄청 잘 잡아줘요.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이 활성탄 탈취 필터 자체가 축구장 84개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표 면적이.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샤워하고 나왔을 때 샴푸 냄새만 싹 풍겨도 얘가 냄새를 바로 캐치해가지고 돌더라고요. 그리고 화장품 바르고 옆에 앉아서 사진 찍으시는 우리 황성아 사장님 집 공기청정기 맨날 시뻘게 가지고 제가 사장님 그거 필터 비닐 뜯으셨는 거 맞죠? 맨날 몇 번이나 물었는데 맞다고 하시 필터 비닐 다 뜯었는데도 화장품 냄새만 나도 얘가 이렇게 똑똑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요 마지막에 있는 거는 시중에서도 다 들어가는 헤파 필터인데요. 저희는 13등급짜리를 썼습니다. 13등급이라고 하면은 극초미세먼지를 99.97% 이상 제거를 하죠. 근데 14등급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 거의 막 서너 배 뛰어버리는데 이거는 몇 프로를 제거하냐? 엄청 많이 제거할 줄 알았는데 99.99%를 제거하는 거예요. 큰 차이가 없죠. 가격 대비. 그래서 저희는 가성비 좋게 13등급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극세프리 필터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꽃가루, 큰 먼지, 그리고 머리카락 등의 작은 먼지들을 1차적으로 걸러주고요. 활성탄은요. 그냥 냄새만 잡는 게 아니에요.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히드, 그리고 그 새집 증후군들을 일으키는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산, 톨루엔 같은 이런 가스까지도 다 얘네가 냄새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똑똑한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허까지 받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파 필터는 곰팡이, 박테리아, 바이러스까지도 걸러줍니다. 아까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입자가 크기 때문에 헤파 필터에서 걸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거를요, 그 필터 교체 알람이 떠서 탁 까보면은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기 쪽은 얘가 새까매요. 근데 탁 깠을 때 모터 쪽에 있는 쪽은 하얗게 처음 상태 그대로 다 걸러져서 나온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터가 2단 들어가 있고요. 필터도 2단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조립하는 방법이고요. 얘 장점이 쓰다 보니까 뭐였냐면 그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끼워서 딱딱거리는 소리가 나게 하면 잘못 맞췄을 때 이가 나가기도 하고 잘못 맞춰서 이가 나가면 덜렁덜렁거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얘는 자석으로 알아서 착착 갖다 붙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처음에 이거 개발할 때 AS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에서도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마련했다고 고안을 했다고 하셨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2단짜리 브러쉬리스 모터거든요. 이 중형도 똑같고요. BLDC 모터는 브러쉬가 없어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모터입니다. 그리고 직류 전원을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DC 전류를 사용했기 때문에 1년 365일 내내 얘를 틀어 놓으셔도 저희 전기료가 3,000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고 저렴한데 똑똑하기까지 한 제품이죠. 그리고 요거는 1단짜리 중형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요. 몸통도 조금 더 슬림해졌어요. 왜냐? 복합 필터가 새롭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아까 큰 거는요. 한 23평에서 24평형 정도를 공기를 관리를 한다고 하면 얘는 16평 정도의 공기를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당 공기 정화율은 400세제곱미터. 보시면 얘도 초미세먼지 센서가 있고요. 실내 VOC와 악취를 감지하는 가스 센서, 그리고 복합 필터까지가 있는데요. 요거 라이트닝은 똑같고요. 다만 다른 점이 불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더라고요. 너무 밝지 않게 어둡게 하실 수도 있고 아예 불이 나오지 않게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요게 첫 번째가 극세프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활성탄 그 필터랑 마지막 헤파 필터 둘이 총 2단으로 필터가 들어가지만 큰 대형 공기청정기와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게 처음 가면요. 안에 필터가 다 들어있는데 무조건 이동하면서 흡입될 수 있는 그 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필터에 비닐이 다 씌워져 있습니다. 요거 모르고 그냥 바로 전원 꺾고 쓰시면 계속 빨갛게 돌아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필터에 미리 비닐을 벗기시고 꼭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중형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도 너무 예쁘고 방에 딱 놔두니까 분위기 밤에 그 실내 취침등처럼 쓰기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대로 잘 보이시죠? 여기는 우리 대형이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라이팅 조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필터 점검 요 리셋 버튼을 누르시고 필터를 교체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까 라이팅 버튼으로 아예 끌 수도 있다. 여기 우리 조카들인데요. 공기청정기를 너무 사랑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 사진이 필터가요. 애프터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요 활성탄과 필터가 넣기 전 이렇게 하얀 것들이 이제 이 정도로 까매질 때까지 랠리를 하고 있는 공기청정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은요, 2단짜리는 저희가 68만 원이고요. 필터는 요거 4개 세트, 1, 2단 둘 다 들어가는 거 세트해서 78,000원이에요. 보통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데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중형 공기청정기는 34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14만 pp이고 대형은 20만 pp입니다. 그 두 번째로 가습기입니다. 이거 무슨 모양 같아요? 저는 처음 해보고 제가 초콜릿을 좋아해서 그런지 키세스 초콜릿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백자 모양을 따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상도 받은 제품입니다. 우리가 실내 습도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관심이 없었는데요. 언제 가습기가 필요하다고 느끼냐면 항상 간절기 때 목이 따끔따끔거리면서 코가 간질간질할 때 그때 제일 많이 가습기 꺼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 딱 그 시기잖아요. 저도 이제 집에서 있는 가습기를 꺼냈는데 습도가 너무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너무 건조해도 좋은 것도 아닌데 제일 좋은 습도가 50% 정도예요. 40에서 60% 사이지만 50도 정도의 습도를 유지했을 때 가장 쾌적한 실내 습도와 공기질을 가질 수 있고 너무 습도가 높아버리면
습하면 어때요? 우리 집에 벽지에 곰팡이 피잖아요. 그런 식으로 곰팡이나 세균이 증식하고 그리고 너무 습도가 없으면 우리 몸이 안 좋아져요. 비염이라던가 따끔따끔거리니까 자꾸 건조해지니까 먼지가 이제 좀 흡착이 돼서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그대로 들어가서 아토피, 뭐 건선 이런 식으로 피부 쪽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저희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요, 백자 화병 형태 모티브, 그리고 가로로 이제 이렇게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굿 디자인 상도 받았고요. 이게 가열식 가습기입니다. 가열식 가습기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이 물을 끓여서 증기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의 손에는 닿지 않게 관리하시는 게 좀 중요한데 저희는 거의 100도씨로 끓여가지고 따끈따끈하게 이제 가습을 하게 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시중에 가열식이 있고 초음파식이 있거든요. 초음파식도 가열하는 것처럼 똑같이 눈에 수증기가 막 보여요. 근데 그거는 진동으로 하는 거라서 찬 거고요. 얘는 따뜻한 수증기로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고 물을 100도씨로 가열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수증기 역시도 우리 코로 들어오고 마시는 공기잖아요. 세균 걱정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습기는 모두 똑같나요? 아닙니다. 가열식은 물을 가열해서 증발하는 그 뜨거운 수증기를 분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초음파식은 진동으로 튀겨낸 물방울을 튕겨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에 수증기처럼 보이는 거고 자연귀화식은 선풍기에 옷 말리듯이 자연 바람에 옷 건조하듯이 그렇게 물이 자연 바람으로 이제 날아가면서 가습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장단점이 뭘까요? 가열식 같은 경우에는 100도씨로 끓여서 하다 보니까 살균 효과고 실내 온도 유지에도 좋습니다. 보통 가습기는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단점이 소음이 너무 크다. 그리고 끓이다 보니까 소비 전력이 높다라고 하는데 애터미가 과연 어떻게 만들었을지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음파식 같은 거 이거 제일 많이 씁니다. 우리가 가습기 사려고 검색해보면 엄청 큰 용량인데도 좀 저렴하게 사면 10만 원 안팎으로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 거의 다 초음파식이거든요. 막 2리터짜리, 3리터짜리 한데 싸네 사볼까 하고 싸는데 제가 이거에 대한 피해자예요. 아, 필터 냄새가 너무 나요. 이거 제대로 안 씻고 쓰잖아요. 그럼 그 진동 때문에 새 물을 넣고 맨날 씻어도 자꾸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세균 번식이 그만큼 잘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경제적이고 효율적일지는 몰라도 실내 물의 자체에서 사용되는 그 곰팡이 냄새 그리고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이거를 너무 건조하니까 막 열심히 틀어놓잖아요. 그러면 침대가 축축해져 있고 책상에 책이 촉촉해져 있어요. 이렇게까지는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고 안전성이 좀 떨어진다. 그렇지만 저소음이고 빨리 가습이 된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기화식은 잘 없어요. 얘도 좀 비싼데요. 안전하고 넓은 가습 범위가 있고 크게 뭐 눈에 가습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안 보여요. 그렇지만 주기적으로 우리 공기청정기 같은 그런 필터가 자꾸 들어가요. 그러니까 필터가 이제 비용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애터미는 가열식이고 100도씨로 끓여서 하고 실내 온도 유지도 있고 가습 위생적인 살균 효과까지 있는데 과연 소음은 어느 정도일까? 저희 제품 요 밑에 여기 컨트롤러가 있는데요. 전원 버튼 그리고 가열량을 가습 세기를 조절하는 버튼 그리고 타이머, 취침 모드까지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 제가 딱 표시를 했는데요. 소음 25.7dB 요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귓속말로 소근소근 하는 목소리 정도? 그래서 다른 가열식에 비해서는 거의 들리지 않은 수면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소음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격 전압도 220V 60Hz 정도면 일반 가전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대로 경제적이고 똑똑하게 제품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저는 재출시 일정 너무너무 기다려지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교육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